안녕하세요. 아비입니다. 먼저 시라트 후기입니다. 이 영화 보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울었어요. 부국제에서 먼저 본 친구가 5점 만점을 준 영화고 저한테도 추천을 해줘서 보게 됐습니다. 최대한 스포 없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고편에 나온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사막에서 하는 레이브 파티가 배경인데 우선 레이브 파티가 뭐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테크노인지 EDM인지 그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게 다예요. 아무튼 실종된 딸이 그 파티에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 그러니까 누나를 찾아 그 파티에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근데 그 전에 오프닝이 되게 길어요. 스피커 세팅하는 과정을 엄청 오랫동안 보여주고 음악이 시작되면 사막에 막 미디어 파사드를 쏘는 그런 화면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타이틀이 뜨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기억해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스피커와 사막의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의 광활함이 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오프닝부터 여기는 사람 한 명 살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보여주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그리고 예고편 후반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긴 먼지밖에 없어. 저는 영화 볼 때 정확히 이 대사가 나왔을 때부터 울었어요. 막, 너 울어! 눈물 쥐었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이것밖에 못 말하겠네요. 특징을 꼽아보자면 영화관에서 볼 때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안 그런 영화가 어디 있겠냐면은 큰 사운드로 들을 때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뒷부분 가면 어떤 특정한 씬이 있는데 거기서 눈을 반쯤 가리고 봤습니다. 그렇게 가려도 사운드 때문에 놀라게 되더라고요. 스토리만 따지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출이 그걸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영원입니다. 시라트랑은 완전 반대되는 영화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밝고 유쾌해요. 이 영화는 친구가 시사회에 당첨됐는데 다른 영화를 이미 예매해놨다고 저한테 양도를 해줘서 봤어요. 공짜 표가 생긴 거죠. 영화값 비싸진 후로 괜히 평가도 박하게 주는 것처럼 이번엔 공짜로 봐서 평가가 더 후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남주 배우 2명 다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로맨스는 외모가 취향인지 아닌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포스터만 봤을 때는 왜 엘리자베스 올슨이 저런 사람들과 사랑을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낭만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예고편에 나온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죽은 뒤 사후 세계에서 자신의 전남편과 첫사랑을 만나서 둘 중 한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 되겠고 시나리오가 정말 잘 짜여 있어서 끝까지 흥미롭게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설정이 재밌어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한 번 정하면 정말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온갖 영혼이 다 있어요. 다 그 세계의 즐거운 부분만 모아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있는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사후 세계에 들어올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0살 소년의 모습이 가장 많다는 설정도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가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영화 자체도 재밌지만 다 보고 나서 이런 설정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얘기해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 것 같은지, 영원의 세계로 가야 한다면 어떤 세상으로 가고 싶은지, 그런 거요. 저는 2016년에 가마쿠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전 일본에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타쿠로서 가마쿠라에 갔을 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수히 많은 애니의 배경지니까. 아무튼 영화는 전체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로맨스 코미디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 A24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시라트는 좋은 의미에서 고통스럽고 충격을 줬다면 영화는 그냥 보는 내내 피식피식 웃게 되는 영화였어요. 영화를 열심히 보다 보면 4점짜리 영화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4점 영화를 2편이나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할 건 저는 영화 자체뿐만 아니라 그날 영화를 같이 본 사람, 그날의 조명, 온도, 습도가 평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닥 객관적이진 못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멀티플렉스 3사 중에 메가박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영화를 메가박스에서 봐가지고 더 좋게 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라트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제가 울었기 때문에 별점을 좀 좋게 준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4점을 준 책도 2권 있는데요. 둘 다 시집입니다. 먼저 황인찬 시인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 저는 가장 처음 황인찬 시인을 접한 건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 라는 책에서 엮은이를 맡으셔서 알게 됐어요. 솔직히 엮은이가 어떤 역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책 전체를 구성하는 일을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서문에서 각 시를 다듬고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지게 구성했다고 말해주시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책에서도 느꼈던 건데 제목이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표현해보자면 평범한 단어를 엮어서 낭만적으로 바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하네요.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서 좋았던 부분은 무슨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둘러앉아 여름방학 숙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구절이 나와요. 정확한 문장은 시집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저는 그 구절이 왜 좋았냐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일본 애니들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게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책상에 둘러앉아 숙제를 하는 장면이 정말 많거든요. 사소한 장면도, 아니 어쩌면 사소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올 때 더 정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장면 하나로 수많은 다른 이야기와 공통점을 갖게 되고 각 이야기의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정말 그 시집의 한 구절일 뿐이고 좋은 문장과 시가 정말 많습니다. 완전 추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추천인데요. 김승일 시인의 항상 조금 추운 극장입니다. 이건 다 읽고 나서 왓챠피디아 들어갔을 때 김승일 시인의 코멘트가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내가 썼지만 잘 썼다. 이 말이 너무 간결해서 멋있기도 했어요. 시 내용은 잘 기억나진 않는데요. 엄청 느낌 좋은 시였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엄청난 양으로 발췌해두신 분도 있어서 그분 코멘트를 잠시 읽어봤는데 저는 딱 첫 번째 시에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고양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시인은 뭔가 항상 환상이나 전설 속의 신비로운 존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시를 읽는 순간 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물론 시인이 아니라 시 속 화자를 말하는 거지만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서도 느꼈던 건데 저는 시 속 화자들을 보면 유독 사김통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싶어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고통 같은 걸 입 밖으로 내뱉는 걸 보면 굉장히 나도 저렇게 생각해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말로 꺼낼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이 대신 내뱉어 주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깊은 감정을 말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을 화자가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착각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시 속 화자 같은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싶어요. 문학 속 인물 같은 건 되고 싶지 않다고 어떤 작가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문학 속 인물이 되고 싶진 않지만 문학 속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다면 연인으로나 친구로나 꼭 사귀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나 영화도 궁금하니까 언제든 추천은 환영입니다.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